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1-2 단원 중에 세 번째 글인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는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단원이 주제 통합적 읽기이고요. 이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방법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의 화제를 둔 여러 관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글 앞에서 이미 두 가지 글을 공부하셨죠? 첫 번째는 시장과 우물을 공부하셨고, 두 번째는 윤리적 소비에 관한 글을 공부하셨고요. 그 중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글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글입니다. 이 세 가지 글은 어떤 공통 화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글입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 글은 공통적으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관해서 시장과 우물은 경제적 관점, 거시적, 국가적 관점에서 보았고, 윤리적 소비는 소비에 관해서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글은 소비에 대해서 미시적 관점,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의 개별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비의 어떤 한 일면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글을 읽고 소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후에 새로운 주제를 끌어내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방법이었어요. 이 세 가지 글은 소비를 화제로 삼고 있다는 것, 오늘 배울 이 글 역시 중심 화제가 소비라는 것,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틀 잡고 이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주 나온 출제 유형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이런 걸 묻기도 하고요.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 여기에 A와 B 기호 표시를 하고 A와 B를 비교하는 문제, 이런 유형으로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조현상, 그것을 두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내용 확인 문제만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이죠.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심리학적인 용어, 학문적인 접근, 이런 선지를 많이 냈거든요. 그 이외에도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언급을 했지요. 그런 것도 선지에 꼼꼼히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글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 사회 초년생 모 씨에 관한 내용도 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교과서 외 지문을 보기로 제시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 여기서 나오는 과시소비라든지 동조행위라든지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세 가지는 거의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나란히 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단어 뜻을 묻는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거의 단골로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밑에 같이 수업하면서 읽어봅시다. 특히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는 이 글에는 주요 핵심 개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공부 없이 지문을 제시했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글 같이 공부하면서 이 개념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따로 체크를 해놨다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지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의 갈래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앞에 머리말 부분에서 실태를 제시하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1에서는 과시, 핵심 개념이 과시죠. 과시를 초점으로 이렇게 사례도 제시해 놓고 중요한 개념들 설명 쭉 이어가고요. 그 다음 본문 2에서는 동조, 본문 2의 핵심 개념은 동조죠. 동조와 관련된 소비 실태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무리 부분은 따로 특별히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머리말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 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다, 삶이라는 의미와 구매하다라는 의미가 전부 산다로 표현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특별히 문제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1, 2, 3, 4, 5의 선지 안에서 중의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살든 구매하든 그렇죠. 그러나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다. 자,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글쓴이가 글을 쓰게 된 계기죠. 문제의식 되겠습니다.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명품 구매 행동을 조사한 자료.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시했을 때의 효과는 어떻죠? 신뢰감을 줄 수 있죠. 그럼 이 통계 자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고가 사치품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2012년에 5조가 넘어섰대요. 고가 사치품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들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들어서.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건 씀씀이가 커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행복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으로 이어지죠.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할 텐데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소비한 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소비 행동의 기저에 어떠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친절하게 다음 내용을 암시하고 있죠. 소비 행동의 바닥에 어떠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 글은 소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기저와 같은 이런 단어 뜻도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돈을 쓸 때 어떤 심리로 돈을 쓰는 것일까? 에 관한 글입니다. 첫 번째 본문 1은 제목이 있죠.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 소비. 아까 본문 1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소비에 관한 글이니까 그 과시를 위해서 소비하는 과시 소비.
이것이 바로 여기 본문 1의 핵심 화제 되겠습니다. 여기 이 글 상자는 나중에 밑에 읽고 난 뒤에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중요 개념을 제시를 하죠.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아 존중감의 개념은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선지에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핵심어는 바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예요. 내가 나에 대해 내리는 평가. 그래서 선지에는 내가 아닌 타인이 내리는 평가이다.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로 자주 제시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자아 존중감,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은 내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입니다. 만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을 한다면, 뭐죠?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이 언급이 되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간단하죠? 나는 자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그럼 정서가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대요. 이때 사람은 이걸 그냥 두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고양하여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불만족으로 이어지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망과 좌절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다시 올리려다 보니까 지금부터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 개념 확인하시고 소비라는 개념이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 방금 보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비에 관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 경우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려 하는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물적 자기이다. 물적 자기. 여기 물적 자기라고 언급을 해놓고 물적 자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아요. 제가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 반드시 외우시라 라고 했던 것 첫 번째가 물적 자기입니다. 물적 자기가 뭐라고요? 소유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 하는 것. 즉, 내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물적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아시겠죠? 소유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것, 물적 자기입니다.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물적 자기래요. 그 말은 물건을 사면 자존감이 가장 빨리 올라간대요.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기의 물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물적 자기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다. 물적 자기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자기란 무엇이라고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사회적 자기입니다. 아까 물적 자기는 물건을 구매하면 돼요. 높아지는 거고요. 사회적 자기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올라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손에 넣자마자 올라가는 건 물적 자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이 상승한다. 자,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죠.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입니다. 물적 자기는 물건, 소유물을 구매하면 그 즉시 올라가는 거고, 사회적 자기는 그것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물적 자기나 사회적 자기가 올라가면 무엇이 상승한다?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를 활용해서 내용 확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개념 파악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도 없겠죠. 확실히 기억해 주십시오. 자, 뒤에 과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주어야 한다. 즉,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걸 보여주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된다?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 왜?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본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여기 명품 혹은 소유물 이것을 지니면은 아까 위의 개념을 활용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위 상승 욕구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도 상승시키고 지위 상승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산다고요? 명품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자아 존중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명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고려했을 때 이런 현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 소비 현상을 지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모 씨는 이걸 보기로 제시하고 밑에 방금 본 개념을 활용해서 제대로 해석한 것은, 설명한 것은 이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회초년생 모 씨는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에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다. 아까 글에서 본 명품 소비와 다를 게 없죠.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네요. 즉 과시 소비한 것입니다. 이걸 과시 소비라고 본다면 이렇게 과시 소비를 한 목적, 그 이유 두 가지로 방금 설명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글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자신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중 일부가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부러웠고,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자동차와 더불어 자신까지 품위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이야기를 또 반복할 거예요.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 모 씨는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다. 혹은 자존감을 높이려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곧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자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후회가 되기도 했다. 이것에 관한 문제에서 틀린 선지로 자주 활용하는 게 바로 인정이라는 개념이에요. 방금 보신 이 예문에 타인들이 인정을 해줬는지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선지 여기 이 보기를 제시하고 묻는 문제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자동차 구매를 후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요. 여기 이 글 안에서는 인정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 2 같이 공부할게요. 본문 2의 핵심 개념이 뭐였죠? 동조입니다. 아까는 과시였고요.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계라는 개념은 동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탕에 깔아놓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관계란 것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물론 이런 관계주의 문화의 좋은 점은 많다. 그러나 단점이 더 쉽게 떠올려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말을 꼬아서 제시해 놨는데 자유의지가 집단의 흐름에서 분리되기 어렵단 말은 개인의 자유가 집단에 묻혀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즉, 동조. 이 동조라는 게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떤 주의? 관계주의. 한국의 관계주의에서는 동조가 쉽게 일어난대요. 개인의 자유가 집단에 묻히기 쉬우니까요. 이런 동조 행위는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다. 동조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찾아 쓰시오 라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행에 따른 소비는 동조 행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하는 이유,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 싫어서, 그리고 그 유행하는 제품을 샀을 때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나 문제는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었을 때의 부작용, 단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게 바로 단점 되겠죠? 내 기준을 세워서 물건을 사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해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해주나요? 외부에서 그런 결정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 내용 확인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니까 중요하게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할까?
질문을 던지고 뒤에 자기가 대답을 하죠. 문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개성,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 비해 유행에 덜 민감하다고 한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유행에 덜 민감하고요. 다시 말하면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유행에 더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까? 바로 자아가 약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앞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 소비를 택한다는 점을 언급했죠. 내 자존감이 낮으면 물건을 사서 과시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 해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유행에 따르는 것 역시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되는 것이다. 과시 소비를 하는 것이나 유행에 따르는 것이나 전부 자존감과 연관이 된다. 이걸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서 내용 확인 문제에 선지로 출제했습니다. 아시겠죠? 과시 소비, 동조 소비 전부 다 자존감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1, 2 보셨는데요. 중간중간 내용의 흐름이 끊길까봐 단어 뜻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단어 뜻을 묻는 문제도 심심치 않게 출제되고 있는데 극명, 만연, 조장, 지위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고양, 회자, 선동, 경향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그 이외에 이런 단어도 같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공부해 놓으세요. 교과서 날개 부분에 해석이 제시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다 실어놨는데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글에 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출제 유형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으니까 이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번 보이시죠?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동조 소비는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동조 소비는 무엇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행에 따른 소비였죠.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집단의 흐름, 유행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 그것은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물적 자기는 소유물로 자기를 묘사하는 것이었어요. 사회적 자기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괴리되었다라는 내용도 없거니와 그래서 동조 소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도 완전히 틀렸죠. 자, 그럼 나머지 선지를 마저 볼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유행에 덜 민감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유행에 덜 민감하다는 내용 있었죠. 3번 동조 소비는 개인 지향적 사회보다 관계 지향적 사회에서 많이 일어난다. 동조라는 개념 자체가 집단의 개인이 묻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지향적 사회보다 관계 지향적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4번, 과시소비는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 비교적 쉽다라는 얘기는 글에 언급이 됐고요. 과시소비를 해서 물건을 사면 일단 물적 자기가 높아질 테고요. 그것을 과시해서 남의 인정을 받으면 사회적 자기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 5번, 동조 소비에 익숙한 소비자는 구매에 대한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얻지 못한다. 동조 소비가 만연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 이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방금 풀어본 것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그럼 그 다음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11번 보이시지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서술상 특징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공부하면서 다 언급이 됐던 거니까 이거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틀린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소비와 관련한 심리학적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심리학적 용어들 중간중간에 나왔죠?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동조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선지. 2번,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있다. 중의적인 표현은 어디 나왔었죠? 글의 가장 첫 부분에 나왔었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 산다라는 표현이 중의적이었고요. 뒷부분까지.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과연 행복한가? 라는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는 말도 맞죠? 2번은 동그라미. 3번,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통계 자료도 제시했고 그것을 제시하면 신뢰성도 높아지니까 3번도 맞는 선지네요. 4번,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제시를 통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죠. 설득이 목적이 아니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지도 않겠죠. 당연히 주장도 없고요. 정답은 4번. 5번 마저 볼게요. 대조적인 두 상황을 예로 들어 심리학적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아까 무엇을 대조했었죠? 개인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개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이렇게 대조적인 두 상황을 예로 들어서 심리학적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죠.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 14번 보이십니까? 윗글을 참고로 보기의 사회 초년생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보기의 사회 초년생은 아까 보셨던 그 고급 자동차를 산 그 내용이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고급 자동차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군. 과시 소비라고 우리 배웠죠? 1번 맞는 선지. 2번, 자신의 소유물을 통해 지위를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어디 보기에 지위를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국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이 글에서 심리학적으로 지위를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명품을 산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모 씨도 이런 심리적인 바탕으로 자동차를 구매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윗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사람들은 소비를 하여 물적 자기, 사회적 자기를 높이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소비를 한다고. 4번, 고급 자동차를 타면서 얼마간은 자아 존중감이 상승했다고 느꼈겠군. 내용에 나오죠. 고급 자동차를 사고 얼마간은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다고요. 그 특별하게 느껴졌다는 건 자아 존중감이 상승했다고 느낀 것 맞죠? 5번, 고급 자동차를 타면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후회하고 있군. 5번이 틀렸죠.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정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후회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찬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고 있을 뿐 인정을 받지 못해서 후회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1-2단원 마지막 글인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 마무리되었고요. 이렇게 주제 통합적 읽기는 여기 2단원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글, 시장과 우물, 윤리적 소비, 방금 보신 이 글 전부가 소비를 화제로 한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읽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단원이었고요. 이 단원은 소비에 관해서 미시적이고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정리하시고요. 이번 1-2단원의 세 번째 글인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